특별한의 울타리를 허물고 오로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줘 진로 탐색은 물론 자기 주도적 공부를 가능케 하면서 학생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교육, 바로 전문 직업 교육입니다.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서 약간 여행 다닐 직업을 찾아보니까 약간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있어서 진로에 있어서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신의 그 진로를 고려해서 좀 더 폭넓은 그런 그 교과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업이 개설돼 약 2달 남짓 학생들을 만족시켜 왔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업 시작 전부터 열띤 대화 중인 학생들. 대체 어떤 수업이기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 끊임없이 학생들의 이야기가 쏟아지는 이 수업의 정체, 궁금합니다. PR, 즉 홍보와 광고 혹은 뭐 소셜 마케팅 관련해서 학생들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관련된 수업입니다. PR 광고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가 필요로 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3, 4주 동안에는 캠페인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한 개념, 지식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주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기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PR 광고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기획안 발표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발표 시작! 친구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발표하는 두 여학생. 충분히 잘하는 것 같죠? 거기 매점이 있다면 매점 이용권으로도 충분히. PR 같은 경우는 저희 마케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 경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 응용력도 높고 또한 저는 원래 광고만 듣고 오려 했는데 PR 같은 경우도 같이 들으면서 상호 연관성도 높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학교 생활에서 알지 못했던 이런 광고 분야 쪽의 일을 좀 전문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알아가면서 제 진로와 진로 적합성을 좀 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이번에는 남녀 혼성팀의 발표 차례.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을 되게 수용자 분석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했고요. 친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개성 있는 발표 모습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업. 수업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요? 준비를 많이 한 덕분일까요? 한결 여유로워 보이는 발표 모습. 특히 이런 발표는 조별 과제가 많은 대학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그런 수업, 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이런 공동과정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가 어떤 분야로 나갈 수 있을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 발표를 하는 학생들. 이런 개개인의 개성에서 나오는 다양성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인 거죠. 맞벌이 가정 청소년 30% 정도로 스마트폰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대중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통계까지 준비한 팀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5주, 6주 정도 배우고서 바로 이렇게 기획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이게 도전이 되는 건데 제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6주간의 수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교 수업이 아닌 것에서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주어진 과목을 배우고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을 배우니까 그 과목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제가 듣고 싶어서 듣게 되는 수업이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다기보다 정말 배워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적합성이랑 진로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학생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저희가 관심 있는 과목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희의 집중도나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간 거잖아요, 수업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집중도나 이런 몰입도가 더욱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이러한 그 교육과정 개설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또 이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에게 앞으로 그 진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교실. 저녁 9시가 다 된 늦은 시간에도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유독 여학생들이 많은 이 수업. 바로 항공승무원 교육입니다. 하늘에 꽂히자 비행기 안에 꽃으로 불리는 항공승무원 교육이 바로 학교에서 펼쳐졌습니다. 팔공과가 탈 수 있는 다 다릅니다. 취업률이 높고 직업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인기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항공승무원. 각종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자연스레 접하며 선망의 직업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만큼 항공승무원 교육은 많은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나저나 학교에서 항공승무원 과정이라니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적인 이미지 연습하는 방법, 그다음에 청각적인 이미지 연습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처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롤플레이 상황, 그다음에 기내 방송문 연습 등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모의 면접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롤플레잉 수업이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수업에서 똑같이 재현해 어떻게 대응할지 배워보는 수업인데요. 먼저 실행에 앞서 종이에 써보는데,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 이 수업. 그나저나 우리 세종시 학생들은 수많은 직업 교육 중 왜 항공승무원 교육을 선택했을까요?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거기에 항공승무원이라는 게 있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일과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거를 직업을 찾다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좋아하는 걸 찾게 되고 좋아하는 게 여행이다 보니까 승무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손님 역할이니까 나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아니고 뭐였어요? 본격적인 롤플레잉 수업에 앞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역할 분담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떤 학생은 승무원 역할을, 어떤 학생은 승객 역할을 맡아 상황을 재현해 보는데요. 이거 항공승무원 교육과 더불어서 연기 교육까지 함께 배우는 알찬 수업인데요. 자,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요것을 토대로 역할극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직업이 진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건 재밌겠다, 힘들겠다. 조금 체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애들이 조금 만족을 하는 것 같았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진로를 이미 정하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을 이제 보러 갈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실제로 자기 역량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게 돼서 또 만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폭풍 몰입을 위해 선생님의 코칭에 따라 소품부터 의상까지 차려입고 롤플레잉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후배 승무원, 선배 승무원이에요? 네. 이 후배 승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이 비행기가 예상치 않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토마토 주스를 모르고 쏟은 상황이에요. 자, 일상적인 식사 서비스 계속 하고 계시면 되고. 비행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내식 타임으로 시작되는 롤플레잉.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십니까? 어설프지만 상황에 집중하는 두 친구.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자유시간이라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토마토 주스를 쏟을 차례. 아이고. 아이고. 닦아드릴까요? 혹시 여분의 옷 필요하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십니까? 요즘 상황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클리닉 쿠폰입니다. 네, 나가셔서 쓰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며 다행히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좀 많은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인터넷에서는 없었던 정보들이나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로에 있어서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혼자 했을 땐 약간 긴장감? 그런 것도 모르고 했었는데 막상 여기 와서 해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면접 체험 같은 거 할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아무튼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교과 위주의 과정, 이 학습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막상 자기 꿈이나 진로 탐색 같은 거 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난 뭘 잘하는가, 이것을 먼저 탐색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익한 기회인 것 같아요. 직업 전문 교육 과정인 만큼 해당 분야의 저명한 선생님을 초빙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실전 교육을 전수함으로써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수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였어요. 배웠지만, 매뉴얼에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 시나리오에 있지만 마음대로 실제 상황은 잘 안 된다는 것.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은 굉장히 그 학생들의 그 진로를 배려해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이 돼서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 의해 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만큼 흥미로운 교육들로 구성돼 높은 참여도를 자랑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야심찬 교육사업.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배움을 위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를 고민하는 모든 학생들의 인생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